수건 없이 드릴까요? 지금 이 구역이 이제 상로전 구역입니다. 상로전 구역은 중심법당이 중심 구조물이 저 뒤에 있는 사리탑인데, 사리탑의 원래 모습은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이었을까? 고대 기록은 복발이라고 했으니까 마치 솥을 엎어놓은 것과 같다. 맨날 주의심 혼자만 막 소름이 끼치는데, 스투파의 원형, 탑의 원형이 시작이 어디냐 그러면 인도에서도 보팔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산치 대탑입니다. 그 산치 대탑이 모든 탑의 시작이에요. 그 탑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진짜 이렇게 봉분 형태, 솥을 엎어 놓은 형태로 되어 있죠. 그것이 탑의 원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통도사의 탑의 원형이 원래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저런 석종형 부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의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신라 초창기에는 저런 형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나지막하게 사리를 모신 공간이었거나 아니면 이 자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과 공간을 이동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자장스님은 여기에다가 뭔가를 설치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성스러운 땅이 필요했고 성스러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실 공간이면 충분했지 뭔가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할 수도 없었고, 왜냐하면 자장스님이 귀국하셔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 그러면 황룡사 목층 구탑, 9층 목탑을 만드는 거예요. 그보다 또 중요한 건 뭐냐, 울산 태화사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초기 근본 3사라고 불리우는 절이 황룡사, 통도사, 태화사입니다. 이 세 절을 갖다가 근본 3사라고 하고, 이곳에 다 자장스님이 중국에서 오대산에서 모시고 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요. 그 가운데에서도 통도사는 부처님의 사리라고, 부처님의 가사라고 전해지는 것까지 모시면서 불보 종찰이 되는 겁니다. 저 뒤에 사리가 있냐 없냐 가지고 이야기가 엄청나게 설왕설래합니다만, 조선의 사리 기록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기록으로는 조선 왕조실록에 사리라고만 쳐봐도 관련 기록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뜹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사가 떴다라고 하는 것은, 기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사 중에 정사, 사관들이 그냥 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기록의 상당 부분이 사리 관련 기록이 나오는데, 그 사리의 중심에는 항상 통도사 사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들어올 때 가랑각의 모습처럼 여기도 결계가 쳐져 있는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공간에 살령각이 있습니다. 사리탑 옆에 살령각을 배치를 한다? 우리나라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토속신앙에 대한, 자연에 대한 생각과 존중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궁이라고, 뭐 5대 보궁, 뭐 7대 보궁, 뭐 곳곳에 보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원래 사리를 모신 공간은 보궁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리전, 사리각이라고 하죠. 아니면 사리탑이라고 하든지.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정말 멋진 건물은 이 전체를 묶어서 나라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건물 자체만 가지고도 한 일주일은 설명을 해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안에 구조물, 사리탑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만 이야기해 주면, 이 건물을 중창하신 분이 누구냐? 통도사 중창주이신 우운진희 스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권위 있는 구역에 집을 지을 때는 지붕을 정자로 지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T자로. 그래서 이 건물은 저 위에서 보면 건물 지붕이 T자 형태를 띠고 있어. 그래서 편액을 사방에 다 붙이고, 이것 하나 자체를 스님께서는 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 다른 정각에 없는, 어떤 정각에도 없는 보주가 탑 꼭대기에 올라가는 찰간이라고 하고 보주라고 하는 게 맨 위에 딱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주신 별 나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저걸 실제로 보려고 올라갔잖아요. 밑에서 볼 때는 기아가 별로 경사가 없어 보이는데 올라가면 바로 이렇게 코가 닿습니다. 그래가 저기 어떻게 생겼는가 자세히 보고 자료를 남겨놓으려고 올라갔는데 청동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봉황입니다. 그 안에 여의주처럼 생겨 있고 그 옆은 화염처럼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새삼 옛날 스님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건 단순히 법당이 아니에요. 탑의 양식을 띠고 있어요. 이건 전문가들도 아직까지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가 지붕 모양이 T자에다가 가운데 그 중심에 찰간이라고 하는 거, 탑 위에나 세우는 것들을 세워놓고 사방 공간이 다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뒤에 안에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사리탑을 향하게. 통도사는 고려의 왕들이 여기까지 사리 참배를 하러 오고 싶어 했던 절이에요. 기록에 보면 고려의 왕들이 여기에 오고 싶어 했던 기록이 있고 직접 못 와서 이 사리가 움직인 기록도 나옵니다. 과거에 신라시대에 처음 개설은 됐지만 잊혀졌던 통도사가 고려 중기쯤 이 전역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 그 중심에 사리가 있어요. 왕조실록에 사리 기록이 나온다 했죠. 거기에 보면 중국의 사신이 와서 통도사 사리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도사 사리뿐만 아니라 사리를 모아서 우리에게 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궁극의 성보라고 생각했던 게 통도사 사리예요. 그리고 조선의 왕실 중심으로 해서 사리 신앙이 펼쳐지는데 조선 내당에서는 왕과 태자들과 군들과 비빈들과 조선의 조정 관료 대신이 사리 기도를 한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적어 놓은 책이 사리 영응기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우리나라 한글을 창제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신미대사의 동생입니다. 그때 당시의 벼슬이 대제학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 수장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 이야기들은 차지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연못이 작아 보입니다만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이렇게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는 이 양식 난간을 제거하고 이 양식이 고대의 정원의 전형입니다. 난간은 후대에 세운 거예요. 난간이 없어야 더 이뻐요. 요것이 백제, 신라, 고구려, 신라 시대의 전형일 수도 있고 고대의 정원의 전형입니다. 요란하게 꾸미지 않아요. 연못 하나, 계단 하나, 나무 하나 딱 심으면 끝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전경이 확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도사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성각입니다. 여기에는 지공대사, 나옹스님, 무학스님, 지공, 나옹, 무학 이 세 분을 모신 정각이다 해서 삼성이라고 하는데 제일 여기서 중요한 분은 지공이에요. 지공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선이 달마 스님이 건너옴으로부터 막 폭발하듯이 13세기경 이 지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인도 나란다 대학 출신이거든요. 여기에서 마지막 수행하고 교수의 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요스님이 딱 움직일 즈음에 이 나란다는 멸망의 길을 가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란 말이에요. 인도 승려란 말이에요. 이 양반이 천축기를 따라서 단마로드를 따라서 중국으로 들어와요.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 달마의 후예라고 살아있는 부처와 다름없다고 엄청난 환대를 받습니다. 이분이 한국까지 들어와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이성계가 있습니다. 이성계가 이 스님과는 거리가 멉니다만 요 제자인 스님이 강력하게 이 스님의 가르침을 펴요. 그가 누구냐? 무학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죠? 한양 천도에 결정적인 관여를 했던 무학대사. 무학대사의 스승이 나옹이고 나옹의 스승이 지공입니다. 이 스님이 고려조에 이렇게 조선으로 들어와요. 고려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제일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냐? 어딜 것 같아요? 통도사입니다. 실제로 통도사에 옵니다. 그래서 기록이 남습니다. 그게 뭐냐? 계단 법회 도기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요. 거기에 그때 당시에 주지스님과 법회를 했던 내용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 스님은 누구의 후예라고 했다고요? 달마대사의 후예, 살아있는 부처의 화연. 근데 이런 엄청난 양반이 고려에 와서 통도사를 가야 된다고 그러니 통도사의 비밀의 열쇠가 과거의 유물이 크게 없어요. 고려시대에 사원들이 암자들이 막 생겨나요. 왜 그럴까? 핫한 데가 된단 말이에요. 뭘로? 사리로. 그러니까 공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때 건물들이 많은 거야. 암자들이, 그래서 고려 때 지어진 암자들이 많고 집들도 천자각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외부에서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뭐 하러? 사리 친견하러. 그래서 다른 정각, 다른 설들에 없는 삼성각이 있고 그 중심에 지공, 나옹, 무학이라고 하는 스님을 모신 공간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우리가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스님 따라서 안양암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자체가 극락인 절로 안양암으로 갑니다. 조선의 북극전이라고 이름을 쓰는 데가 5군데가 채 안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수위에 있는 전각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참배하고 있고 또 반드시 참배해야 될 전각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에 몇 개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위가 높은 전각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우리 토속신앙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칠원성군, 공부 잘하게 하는 신, 제명을 담당하는 신, 복을 담당하는 신, 칠성신앙이 확대되면 칠성열애가 되고, 칠성열애를 모신 정각이 되면 북극전이 됩니다. 전국에 몇 개 없는데 통도사는 2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저 꼭대기에 있는 비로전, 비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 하나는 이 안양암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암자 이름이 안양암이잖아요. 우리 저기 경기도에도 안양이 있잖아요. 그죠? 불교와 그만큼 우리나라는 연관이 깊다는 의미입니다. 안양은 조선시대 불경을 번역하면서 극락정토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어디냐? 그게 안양입니다. 통도사에서 가장 중요한 암자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안양암은 통도사 8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 들어온 길을 무풍한솔이라고 하고 지금 있는 이 안양암을 안양동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저쪽 옆으로 가면 치운암이 나오는데 치운모종 그러고 각각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아름다움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통도사에서도 가장 민간 신앙이 으뜸인 공간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 하나가 저 꼭대기에 있는 비로암하고 하나 여기 안양암이에요. 또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암자가 다 들어가겠네. 비로암이 북극전이 있고 여기 안양암이 북극전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북극전이라고 불리는 공간은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안 된다. 그럼 대부분 칠성당, 칠성각. 당은 계위가 그보다 조금 낮고 각은 그보다 조금 높고 전은 그보다 좀 더 높고 전, 각, 당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은 상위 계열이라고 했죠. 계위 자체가. 그러니까 북극전, 칠성전이라고도 안 하고 칠성각이라도 안 하고 칠성당이라고도 안 하고 북극전이라고 했다.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북쪽을 잡고 거기에 끝점으로 극을 잡고 거기에 주제자를 모신 공간이다 하니까 전을 붙인 거예요. 원래는 저 탱화가 아니라 고대에 다 탱화가 따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유실을 하고 이 전각만 남아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규모 큰 전각이 없고 옆에 이렇게 보면 기둥이 받쳐져 있죠. 저걸 활주라고 합니다. 활주가 서 있는 지금 이 대웅전에도 잘 없잖아요. 건물의 모양을 조금 더 격을 높이기 위해서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활주입니다. 그 밑에 이제 돌로 해놨으니까 얼마나 더 신경 썼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칠성당, 칠성각이라고 하지 않고 건물 규모를 저 정도 크기로 해놨다는 것은 지금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포의 양식이나 단청의 양식이나 안의 구조나 법당의 구조 자체가 드문 경우다. 그래서 지방문화재로 있다가 아마 조만간에 지금 보물로 승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연대는 1800년대지만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건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가치가 그만큼 높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므로 인해 가지고 저 전각에 더 정성을 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전각은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보물로 지정되기 전에 여러분이 친견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가득하리라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서 저쪽 바위 군락 있는 데가 동대입니다. 저기 서서 일출 떠오르는 걸 바라보면 그렇게 장관이다 라고 해서 이곳을 안양동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 올라왔어요.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물이 정말 좋거든요. 물 있는 데를 지나서 도로로 이렇게 내려가면 한 20분 정도만 가면 이제 자장암 권역으로 나갈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자장 스님께서 통도사를 짓기 전에 가장 먼저 머무셨다는 자장암 그리고 나라의 부름을 받으시고 별로 안 좋은 소리 들었다고 해서 귀를 씻었다는 세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